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피셜입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해볼 토너먼트는 원래는 지지마스터 하이롤러예요. 1050불 바인이고 이제 그게 WSOP 에디션으로 반지 주는 이벤트 이렇게 했어요. 바인이 이제 1050불짜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50불짜리 바인들을 제가 해요. 요즘에는 평일에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재밌는 건 이번 토너먼트도 108불짜리 세틀라이트를 한 번에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녹화 시작은 46명 남았을 때 하기 시작했고 당시에 뭐 칩이 한 54BB로 이게 이제 데이 1 끝났을 때예요. 보면 여기 멈춰있는 표시 보이시죠? 그러니까 데이 2 시작할 때부터 녹화를 한 거죠. 바인 1050불에 참가자가 156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토너먼트입니다. 1등 상금을 보시면 20만불, 15만불, 11만불.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렸던 하이롤러 이벤트에서 그때 제목이 물론 어그로도 있지만 역사상 가장 쉬운 하이롤러 파이널 테이블이었어요.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욕 나오는 숨도 쉬지 못하는 파이널 테이블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파이널 테이블부터 한번 핸드 어떤 거 있었나 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테이블 시작할 때 칩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세컨 칩 리더로 올라갔는데 칩 리더랑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칩 리더가 590만 그리고 제가 300만. 서드 칩 리더가 저와 비슷한 240만 정도가 있고 그 밑에는 대체적으로 쇼스택이에요. 일단 20BB 미만이 5명, 5위부터 9위까지가 20BB 미만이 5명. 우리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영상들을 보면 페이점프가 있는 토너먼트에서 이런 스택 분포가 되면 세컨 칩 리더, 그러니까 세컨 그룹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가장 큰 ICM 프레셔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75BB를 들고 11BB 있는 플레이어보다 먼저 떨어지고 싶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ICMI도 돌리는 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익숙해지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구나. 어떤 경향이 있다. 파이널 테이블 지지 포커 룸에서는 9명의 파이널 테이블을 앉으면 9등부터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지정을 해요. 당연히 더 많은 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결정하기 때문에 자리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자리를 바꾸는 거에서도 약간의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정하는 부분이 녹화가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한 명이 떨어졌죠. 저희 사실 이 엘키 춤추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춤추죠. 그 부분이 지금 녹화 분량이 없어요. 자리 정하는 방법, 이거는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 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52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삼았었어요. 지금까지 속도로는 대충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업로드들에서 일주일에 하나씩이 아니라 2주에 하나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라드피셜 채널은 수익 창출을 전혀 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전부 꺼놨어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꺼놨고 제가 유튜브로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보상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입니다. 이제 라이브 게임 다니다 보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처음에 편집자님과 함께 영상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는 거,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을 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이 실제로 구독자 수 느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좋아요를 사람들이 누르기 싫어서 안 누르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리머가 부탁하기 전에 안 누르고 계시다가 막상 부탁하면 잘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 영상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면은 여러분들 곧 또 촬영에 들어갈 포커 관련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 출연을 하게 돼서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이게 없었으면 이 영상 촬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리뷰해야 될 영상이 많지만 항상 순서가 바인이 크고 상금이 크고 한 것들부터 먼저 하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는 게 더 재밌으시겠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내 뒷자리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논쟁거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또는 못하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제 뒤에 앉는다면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뒤에 앉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저보다 앞에 앉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저는 세컨 팀리더이기 때문에 팀리더가 저보다 뒤에 결정을 하게 돼요. 제가 어디를 가던 팀리더가 만약에 제 뒤에 앉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서드 팀리더가 자리를 여기에 먼저 잡았어요. 그때 이제 팀리더 자리가 여기 있었고 뭐 아마 다음 자리에다 잡은 것 같은데, 제 목적은 제가 만약에 이 플레이어 뒤쪽으로 앉게 되면 팀리더가 그 다음 자리에 앉음으로써 세컨 팀리더, 서드 팀리더를 모두 OOP에다 두고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서드 팀리더의 건너편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쵸? 정확하게 건너편으로 원래 처음에 가서 앉고, 기대하기를 나랑 서드 팀리더의 칩 차이가 근소하니까 그냥 레코드로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서드 팀리더가 저보다 상금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팀리더가 요 플레이어의 뒤로 가서 저랑 사이에 앉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이게 제가 머리를 쓴 건데, 막상 팀리더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 다음 자리로 오더라고요. 이런 칩 분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번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사실은 엄청 타이트하게 오픈해야 핸들 중에서도 타이트한 폴드를 한 것들이 많고, 쇼스택들이 먼저 탈락하기 전에 빅스택과 플레이를 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나 나의 칩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핸드들은 정말 숨도 못 쉬고 폴드하고, 설령 오픈을 하더라도 방어를 거의 확실히 못하죠. 실제로 그런 핸드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플레이해도 저와 비슷하게 플레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널 테이블에서 했던 플레이들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실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저의 칩 스택이 ICM 밸류로 12만 불 정도였어요. 제가 세컨 칩 리더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목표는 페이아웃 스트럭처를 봤을 때 3등 상금이 11만 불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실 11만 불 정도를 받아야 우리가 들고 온 스택의 값어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참여했던 핸드들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팀리더가 이제 플랫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네, 이벤트가 나오고 8명 남아있는 플레이어 중에 8등인 꼴찌인 플레이어가 잼을 하죠. 요걸 그래서 뭐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지 폴드를 했는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입이 차이가 없죠. 이제 이거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빌런이 요런 레인지로 셔블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ICMI저는. 근데 사실 요런 에이스 9 수릿, 킹잭 수릿, 요런 마지너한 핸드들을 조금은 폴드도 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실제로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플레이어 중에서 누적 상금이 가장 적은 사람이 팀리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낮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뭐 40~50만 불부터 100만 불 정도까지 다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 플레이어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1000불짜리 아주 큰 파이널 테이블 치고는 나은 편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ICMI저보다 이 플레이어가 조금이라도 더 타이트하게 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잭10 스릿이 쉬운 폴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거의 40분 동안 숨도 못 쉬고 폴드했어요. 오픈하고 폴드하고. 여기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칩리더는 어마어마하게 와이드하게 스티벳하고 어마어마하게 오픈한 핸드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폴드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스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쇼스택들의 ICM 프레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금 자유롭게 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에 반해서 저희는 못하게 되고, 이렇게 압도적인 칩리드를 갖고 있으면 한순간에는 이 플레이어가 지금 칩리더가 전체 플레이되고 있는 칩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은 이런 높은 ICM 프레셔가 유지되는 상태가 칩리더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 앞쪽에 있는 세컨 칩 리더 그룹들의 칩을 가져와서 쉽게 말해서 블라인드 아웃, 우리가 한국말로 말라 죽고 있는 쇼스택들을 다시 더블업시켜서 살려주더라도 칩 변동이 별로 없어도 이런 분포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칩 리더한테 아주 좋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 오른쪽에 있는 3명은 플레이를 잘 못하게 되는 중에
이 스택들은 쇼스택이 되면 잼을 하고 칩리더가 더블업 시켜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거의 40분 동안 핸들을 플레이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한 게 저도 자연스럽게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칩분포와 칩스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레셔를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사람을 누굴 봐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세컨 칩 리더들에게 프레셔를 주고 그것들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라는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죠. 네, 요런 스팟이 왔어요. 이제 보시면 저를 제외한 세컨 칩리더 그룹이 4명으로 들고 제 쇼스택이 1명이 남은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이 플레이어의 프레셔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렵지 않게 네,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폴드하고요. 이제 이런 플레이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홀카드가 열려있는 걸 보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라드 보니까 파이널 테이블에서 97 수디스로 그냥 막 올인하던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9-7 수디 같은 핸드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스몰 블라인드의 콜링 레인지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핸드들로만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걸 ICMI에서 들리면 제 9-7 수디의 잼이 플러스예요. 0.04. 물론 이렇게 완전히 안 좋은 핸드들 콜 당했을 때 도미네이트 돼 있는 확률이 높은 이런 핸드들은 다른 드로우가 생기기 힘든 이런 핸드들은 오히려 빠져 있지만 이런 수디 카드들은 거의 대부분 잼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빌런이 이런 레인지로 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픈을 스몰 블라인드에서 지금 ICM 프레셔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소를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핸들을 하고 있으면 10번에 한 번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데드머니 지금 가지고 있는 데드머니를 9번 먹고 한 번 졌을 때 손해가 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데드머니. 왜냐면 지금 20빅 블라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2BB씩만 제가 가져온 걸로 가정하더라도 브레이크 이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서 콜하고 에이시즈가 나오면 이제 저는 많이 운이 좋아져야지 9-7을 이길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건 평소에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넓은 레인지로 올인할 수 있으면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마지널 하지만 상대방이 요 핸드들 중에서도 에이스 10이나 H 정도 같은 것만 조금 더 폴드 해주더라도 우리의 EV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보시면 제가 작은 사이즈로 3벳을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작은 사이즈로 3벳을 하면 칩리더한테 거의 확실하게 포벳 또는 잼을 맞아요. 왜냐면 나의 스택의 절반 정도 있는 사람이 3명 있는 상태에서 이 콜을 하는 핸드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겠죠. 그리고 잼을 해도 폴벳을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베리언스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잼을 했는데 요 나인스의 37BB 거의 40BB라고 보고 이 잼이 저는 ICMI저가 OK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나인스가 근소한 차이로 폴드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나인스 같은 경우에 컷오프가 하이잭 상대로 우리가 항상 국룰처럼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엣지에서 나인스는 이제 20BB일 때는 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쇼스색들 3명으로 상대로는 우리가 20BB를 잼하고 있지만 아주 낮은 그 나인스보다 더 좋은 핸드 이 칩리더가 콜을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레인지의 핸드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 스택이 다시 요 스택이 40BB가 되겠죠. 대체적으로는 나인스보다 좋은 핸드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번에 한 번 정도만 이 칩리더가 콜할 수 있는 핸드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0BB를 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인스가 어렵지 않은 잼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레이지어지에서 30BB나 40BB를 한다면 30BB에서는 3벳을 하고 브로크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ICM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3벳을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확실하게 칩리더한테 폴벳 또는 잼을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ICM 프레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없는 핸드로 폴드를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핸드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테이블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요 2명 앞에 있던
두 명이 오픈하면 거의 확실하게 3벳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벳은 이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40BB인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플랫도 해요. 나이스가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4벳 잼을 맞으면 콜하기에 그렇게 행복한 핸드는 아니고 너무 좋은 핸드여서 인포지션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40BB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콜을 하게 되면 3벳을 했을 때보다 더 자유롭게 칩리더가 스퀴즈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냐면 이런 핸드들로 모두 3벳을 할 수 있어요. 37%에 해당하는 핸드들로 3벳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건 3벳이 아니라 사실은 잼을 하는 핸드니까 3벳을 37%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ICM의 다이내믹을 그 정도로 갖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크라잉 콜이 아니라 크라잉 잼인데, 콜을 당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탈락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칩리더가 잼을 하게 되면 우리 콜링 레인지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퀸스, 킹스, 에이시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당초 플랫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에이시즈 같은 경우는 플랫을 좀 했을 수 있겠죠. 우리 레인지에 있질 않는 핸드고, 나이스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예요. 0.34. 거의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마이너스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잼을 했는데, 이게 과연 베스트 플레이였는지는 어쩌면은 엄청 라이트하게 스퀴즈하는 걸 감안하고 리잼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계산은 우리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일단 ICMI저 같은 경우에 액션이 3웨이 정도만 되고 같은 사람이 두 번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계산 결과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할 방법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거는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스팟이 나오면 베리언스를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잼을 해서 내가 콜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sophisticated 되면, 조금 더 플레이가 발전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저도 더 발전의 여지가 있고 이걸 보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저보다 더 발전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리언스를 줄이고 작은 입이라도 챙기는 거를 저는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ICM 프레셔 속에서 칩리더를 상대로 OOP에서 큰 팟을 플레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잼을 했는데, 이제 저게 마이너스 0.0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아마 폴드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버튼에서 A7으로 오픈을 하죠. 칩리더가 이제 보통은 쓰지 않는 사이즈로 해요. 우리가 보통 작아도 7BB 정도는 OP에서 쓰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8BB를 쓰는데, 이제 뉴스택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작으니까 8BB를 쓰면은 폴드를 못하는 상황이, 이런 걸 감안해서 6.6BB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라이트하게 3벳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사이즈를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이스7 업슛은 3벳에 폴드를 하는 핸드예요. 맞죠? 물론 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칩리더가 어마어마하게 3벳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프레셔 상황에서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당시에 이제 판단을 하고, 당연히 이 3벳에도 폴드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건 게임 오버, 이 잼을 했어요. 칩리더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이스 잭이랑 에이스 에잇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에이스 잭은 아주 이지셔브예요. 여기 이제 남아있는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어였다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뭐 아주 이지. 에이스 잭 어프는 거의 프린팅 잼이죠. 0.2, 거의 0.2 가까이 나오는데, 의아한 거는 이 칩리더가 에이스 에이스로 콜하는 거는 사실은 나쁜 선택이었거든요. 이걸 굳이 콜했어야 됐나? 어쩌면은 이 플레이어가 이 테이블에서 제일 잘하고 칩리더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칩리더 입장에서는 스킬 엣지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탈락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너무 여러 번 리잼을 맞다 보니까 약간 프러스트레이션에서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 에이스8 오프는 배드콜이었어요. 이 경우에도 이제 33BB 있는데 잼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스택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있는 숏 스택이 있고, 여기서도 프레셔를 많이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이스 퀸을 잼하는 거는 아주 쉬운 선택 같아 보이고, 네, 잼하는 거에 EV가 0.14 정도예요. 0.14 정도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EV죠. ICM을 고려하지 않고 평소에였으면 30BB, 40BB 구간에서 에이스 퀸으로 3벳을 하라고 해요. 3벳, 네. 우리가 3벳 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면,
3벳을 한 7.25BB, 7.5BB 정도로 생각하죠. 7.5BB로 3벳을 하고, 그렇다면 버튼에 있던 스티오파타가 얼마나 잼을 할 수 있는가 보면 한 21%를 푸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21%는 버튼이 빅블라인드인 저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ICM 프레셔가 저한테 조금 더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와이드하게 잼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게임에서 이런 레인지를 다 셔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과연 저렇게 와이드하게,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버튼이 잼을 하면 빅블라인드에서 제가 얼마나 콜을 할 수 있을까를 봤는데 에이스 퀸이 놀랍게도 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요건데, 아까 전에 분명히 우리가 잼을 했을 때는 EV가 0.14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이스 퀸으로 3벳을 하고 콜을 했을 때 EV는 0.37이에요. 물론 이 EV 값은 버튼이 아까 앞에서 보여준 21%만큼 잼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레인지 안에 우리가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ACX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EV 차이가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난다면 다음번에는 3벳하고 브로크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3벳을 하고 상대가 인포지션에서 콜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플랍을 플레이해야 되는 부분은 ICMI저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 와요, 여러분. 이게 포커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없는데 비슷한 레인지에 비슷한 스택 사이즈, 이런 기회가 오거든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는 버튼에서 빅블라인드였고 지금은 컷오프와 빅블라인드예요. 물론 버튼 레인지가 조금 더 넓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스택 사이즈도 비슷하고 카드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빅블라인드에 있어요. 상대가 저를 1BB, 2BB 정도로 커버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분석들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에이스 퀸으로 3벳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잼을 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떤 것의 EV가 더 높았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에이스 퀸을 잼을 하게 되면 EV가 0.06이에요. 이 EV가 떨어지는 것도 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전에는 쇼스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쇼스택이 2명이 있어요. 팟에 참여한 사람들의 스택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칩 분포가 변했어요. 이 2명이 쇼스택이 생겼고, 조금 하나 더 다른 점은 아까 전에서는 버튼에서는 오픈이었으니까 버튼에서 오픈하는 레인지가 컷오프에서 오픈하는 레인지보다 조금 넓고, 그러면 우리 잼에 폴드하는 핸드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여기 레인지가 조금 더 좋으니까 EV가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팩터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아마도 맞을 거예요. 당연히 아까처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3벳을 한 다음에 콜을 하면 EV가 0.2, 아까보다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죠. 아까 전에도 버튼에서 21% 정도 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컷오프가 17% 정도 잼을 하고 있는데 잼하는 레인지조차도 조금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EV는 떨어졌는데 잼하는 것과 3벳 한 후에 브로크하는 EV 차이는 더 커졌어요. 여기는 거의 3.3배 정도가 나고 아까 한 2.5배 정도가 났으니까, 그쵸? 어쨌든 에이스 퀸 오프에 아까 전에 잼하는 EV는 0.06, 3벳을 한 다음에 콜하는 EV는 0.2.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잼을 해서 작은 EV를 갖고 오는 거에는 변수가 굉장히 적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스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ICMI저가 잼하라고 주는 레인지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은 EV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스팟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플러스인 것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0.06이 됐든 0.2든 모두 훌륭한데 내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작은 0.14의 엣지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말고 잼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쭉 가서 또 한 명이 배드빗으로 탈락을 해요. 불과 9점 몇 비비긴 했는데 이렇게 탈락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보다 쇼스택이 한 명 있어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2BB 정도인데, 우리가 만약에 ICM 프레셔가 없는 상태면 20BB 정도 스택에서 스몰에서 에이스두스를 림프를 하고 상대방이 아이소를 하면 잼을 해요. 요거를 기억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ICM 프레셔가 있고 아까 전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는 뭔가 변수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베리언스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림프한 후에 상대방의 아이소에 잼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오픈잼 할 만큼 좋은 핸드니까 오픈잼을 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저의 판단은 이 칩리더가 우리를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활발하게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핸드들로 아이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아이소 해야 되는 핸들들보다 훨씬 많이 아이소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아이소 한 칩만큼 가져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림프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림프를 하고 상대가 아이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계획대로 잼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차이는 많이 안 나는 쇼스택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레이지오 엣지 차트 레인지를 보면 아이소를 3BB, 3.5BB로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림프 한 다음에 잼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드머니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칩리더가 2.2BB로 아이소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 3.5BB일 때보다 우리가 데드머니를 가져오는 양이 적어진다. 그럼 우리 EV가 림프잼의 EV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연 림프잼 하는 게 EV가 높을까? 오픈잼 하는 게 EV가 높을까? 요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큰 고민 없이 계획대로 잼을 합니다. 요가 여기서 멈춰놓고 자 림프잼이 나왔을까? 오픈잼이 나왔을까? 왜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이소 사이징을 당시에 생각을 못했어요. 잼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우리의 잼을 좋게 만들어주는 팩터는 아이소하는 레인지가 원래보다 엄청 넓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생각했어야 될 거는 사실 저 아이소 사이즈인데 아이소 사이즈 때문에 사실은 잼하는 거에 반대되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레인지가 엄청 넓었다라는 거 하나만 저한테 좋은 요소였고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림프한 후에 잼하는 EV예요. 0.03이죠. 오픈잼하는 EV예요. 0.03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하면 만약에 EV 값이 같으면 베리언스가 조금이라도 적은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 수치를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지만 만약에 스팟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저는 오픈잼을 했을 거예요. 단지 당시 생각으로는 훨씬 많이 아이소 할 건데 그 아이소를 하는 것 중에서 폴드 시키는 핸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잼을 하자라고 생각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소하는 사이즈를 2.2BB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죠. 이게 저의 실수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있는 건데도 아쉽죠? 차팔 아웃들도 좀 있고 이거 재밌죠? 스퀴즈 하는 거 이거 GG에서 거의 뭐 광고로 만들어도 될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86,000불이 6디짓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저 베스트 스코어가 107,000불이었었는데 페이점프를 하나만 더 했으면 11만 불이었으니까 그리고 저의 파이널 테이블 도착했을 때 ICM 밸류를 생각하고 필드를 생각했으면 사실 3등 정도는 했어야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이 파이널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잘했냐 못했냐의 척도가 그 정도로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칩리더가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잘해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리지들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적극적으로 익스플로이트해서 1등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도 이런 게 있고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이런 불리한 칩분포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의 제목은 역사상 가장 쉬운 파이널 테이블, 이번엔 역사상 가장 욕 나오는 파이널 테이블. 하지만 86,000불은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큰 돈이고 요거를 이제 1,050불짜리 토너먼트지만 당연히 저는 108불짜리 세틀라이트 한 방에 통과를 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108불짜리로 생각한다면 우승을 몇 번 한 그런 토너먼트가 되겠죠. 어쨌든 훌륭한 날이었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촬영 때문에 요번에 거의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쇼핑은 당연히 제 의지는 아니고 뭐 와이프 의지인데 제가 이쁘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발이나 옷에 이런 돈을 쓰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 막상 와이프가 본인은 안 사거든요. 근데 뭐 제 거는 그냥 막 집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런 거 살도 된다. 내가 아니 뭐 굳이 신발을 이렇게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뭐 20만원, 30만원짜리에서는 이런 신발을 못 고르나 싶었는데 어쨌든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려운 팁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압도적인 침리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택 분포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일부러 이런 스택 분포를 유지하면서 거의 악용하다시피 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한 포지션을 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EV가 비슷한 선택이 있다면 최소한 변수, 베리언스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요즘에 조금 나태해졌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믿고 보는 레드피셜이 되는 그날까지. Peace.